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4장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번에는 4절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는요 우리가 살펴본 게 이걸 하나씩 봤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얼마나 몇 개나 사야겠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공급이라는 것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몇 개나 생산해야겠다라는 그 계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둘을 이제 합쳐가지고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결합 두 개를 같이 양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균형이라는 것은 뭘 균형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그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를요 바로 우리는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균형에 대한 여기 요거 있는 거예요.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요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가 우리가 흔히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밑에 위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요게 좀 약간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의 가격, XZ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공급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라고 상정을 해 볼게요.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진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여기죠, 여기. 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2달러가 되면은 여기 2달러가 되면은 그때 거래량이 7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딱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라고 하고요. 요걸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사전적으로 균형이라는 개념은 여러 종류의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줄에 한번 볼까요? 시장의 균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 소비자가 구입하겠다고 계획하는 양이 수요량 이렇게 돼 있겠죠. 공급자들이 생산하고 생산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공급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요. 다음 줄에 가보시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살 수 있고 판매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모두 만족스러운, 그래서 이 균형 상태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현실에선 균형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모두 여기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이렇게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족스러운 상태까지 쓸게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균형이 되면은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시장에 물건을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딱 만나서 이제 다 집에 가요. 그렇게 집에 가서 장터는 깨끗하게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요, 마켓이 깨끗해진 상태, 클리어링 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청산 가격이라는 얘기가 경제학에 가끔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균형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균형이 아닌 상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가격이 만약에 2.5달러라고 합시다. 그래서 2.5달러야. 자, 그러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가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점점점점점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량이 4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개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옆에서 보셔야 돼요. 눈을 가지고 여기다 눈을 제가 그릴게요.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가격이 시장의 가격이 2.5일 때 이렇게 2.5일 때
자,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수요량이죠. QX 사겠다고 하는 수요량과 생산 공급하겠다는 공급량을 비교해 보니까 공급량이 훨씬 더 커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공급이 더 많다, 초과 공급 또는 과잉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excess supply 또는 공급 과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공급이 더 많다 해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과잉 이렇게.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과잉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라니까. 그래서 excess supply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럼 물건이 안 팔리잖아. 안 팔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니까요.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가볼게요. 가격이 좀 더 낮아. 1.5야 1.5.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5야. 그러면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4개를 생산 공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10개를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P가 반대로 1.5일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10개를 사려고 하고요. 공급하겠다는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더 초과하는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로 우리가 초과 수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는 excess demand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물량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급이 과잉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급이 과잉 서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과 수요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보시죠. 자,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은요, 이제 판매자들은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낮아진 가격에선 다시 수요가, 요거 잘 보시면, 가격이 점차 낮아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싸지니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차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이 곡선상의 이동인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돼서,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강조하는데 수요와 공급 곡선 모두 곡선상의 이동이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반면에 가격이 1.5일 때는요. 밑에 단락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제줄에 초과 수요라는 excess demand라는 말을 있고요. 물량 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비슷비슷하니까 좀 그러네.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싸지게 되니까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이렇게 줄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97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해서 물량 부족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물건을 사려고 막 줄을 서게 됩니다. 마스크 같은 것도 그렇고 인기 있는 무슨 티켓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요즘 줄 서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금방 매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될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아이스크림 공급량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사려는 아이스크림 양이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사려는 사람이 줄 서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곡선 상의 이동이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이처럼 다수의 소비자와 판매자의 행동은 최초 가격이 너무 높든지 균형 가격보다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상관없이 가격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균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2가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상태가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모든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족함으로 찾았죠. 세 번째 줄에 더 이상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요인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7개로 딱 일치하게 되고요. 요게 바로 우리는 이퀄리브리엄이 성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균형 가격이라고 그러고
균형 수량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때 얼마나 빨리 균형으로 조정되는가는 이게 가격이 언젠가는 조정이 되겠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되는가는 그 시장의 상황, 가격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초과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균형으로 갈 거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재화의 어떤 재화의 가격이 조정됨으로써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로 조정되는 현상을 바로 수요 공급의 어떤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균형의 변화에 대한 3단계 분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 시간에는 균형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